왜 단 한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얼굴 피부가 더 칙칙해지고 더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또렷해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젯밤 늦게 자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화장품도 바꾸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몇 시간의 수면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만약 당신이 평소에 달걀을 자주 먹고 그것을 가정 식탁에서 아주 흔한 음식들과 함께 먹어왔다면 당신도 모르게 피부를 망가뜨리는 3가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실수는 특히 5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실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하룻밤 잘못 먹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피부가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은 전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기만 하면 달걀은 중년과 노년에도 피부를 더 탱탱하게 만들고 더 밝게 하고 기미를 눈에 띄게 줄여주는 강력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피부를 빨리 늙게 만드는 3가지 음식 조합, 그리고 그 반대로 피부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3가지 황금 조합을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세요. 마지막 내용은 아마도 내일부터 식사를 완전히 바꾸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피부과 진료실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하면서 저 스스로도 오래 생각하게 만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0대 이후 사람들에게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거칠어지고 주름이 빠르게 늘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화장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 중 가장 익숙한 식사 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아주 많은 환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크림도 안 바꿨고 늦게 자지도 않았는데 왜 피부가 이렇게 빨리 나빠질까요? 그런데 전날 저녁이나 매일 먹는 아침 식사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면 걱정스러울 정도로 같은 대답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모두 달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주, 그리고 달걀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믿음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습니다. 달걀은 실제로 몸에 좋은 영양식품이고 질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재생에 필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달걀이 식사 안에서 어떻게 놓이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 특히 피부는 50세 이후에 이전과 아주 다르게 움직입니다. 밤은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피부가 깊은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피부 보호막을 고치고 세포를 다시 만들고 수분과 기름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 전에 몸이 소금, 설탕, 가공식품 때문에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이 회복 과정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부는 바로 반응합니다. 더 어두워 보이고, 생기가 줄고, 눈 밑이 붓고, 주름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식사와 전혀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피부가 늙을 때가 됐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음식 조합을 바꾸고 특히 달걀과 함께 먹는 방식을 바꾼 뒤 며칠 만에 변화를 본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해야 할 일을 다시 제대로 하게 된 것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달걀과 함께 먹을 때 피부를 몰래 나쁘게 만드는 가장 흔한 3가지 음식 조합을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나 가족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조합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왜 내 피부가 이러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곧 나올 예시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당신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느껴진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당신의 피부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의 식사가 아주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해 보이는 식사 속에서 저는 피부에 가장 해로운 음식 조합 중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달걀을 너무 짠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간이 센 김치, 소금에 찍어 먹는 달걀, 프라이나 삶은 달걀, 그리고 진하게 끓인 된장국.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소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국도 있어서 균형 잡힌 식사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피부과적인 관점에서 특히 50대 이후의 몸으로 보면 이 식사는 밤사이 피부를 지치게 만드는 식사입니다. 먼저 꼭 말해야 할 것이 소금입니다. 달걀이 있는 식사에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피부 세포 안의 물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피부 속은 수분이 부족해지는데 겉조직에는 물이 고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밑이 붓고 얼굴이 약간 부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져보면 피부는 건조하고 당깁니다. 이것은 건강한 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하게 수분 균형이 깨진 피부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런 상태를 비교적 빨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지나면 조절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짠 저녁이나 아침 식사가 몇 번만 반복되어도 피부는 약한 염증과 수분 부족 상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더 잘 보이고 피부톤이 어두워지며 특히 입 주변과 눈가가 더 빨리 늙어 보이게 됩니다. 이 조합에서 달걀이 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달걀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이지만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몸은 이미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은 소금까지 처리해야 하면 몸은 먼저 내부 균형을 맞추는데 힘을 씁니다. 그때 피부는 항상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달걀을 먹으면 몸은 좋은데 왜 피부는 더 안 좋아질까요? 그 답은 함께 먹는 짠 음식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사는 64세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식사를 아주 규칙적으로 했고 매일 달걀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짠 김치와 마른 생선을 끊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싼 크림을 발라도 얼굴은 무겁고 피부는 어둡고 건조했습니다. 그분이 바꾼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달걀이 있는 식사에서 짠 음식을 줄인 것입니다. 마른 생선과 젓갈을 빼고 김치 양을 줄였을 뿐입니다. 그 결과 2주도 안 되어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화장품은 필요 없었습니다.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사에 달걀이 들어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몸에는 충분한 부담입니다. 거기에 소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피부 위에 더 얹지 마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더 흔하고 더 간편하지만 하룻밤 만에 피부를 어둡고 늙게 만드는 또 다른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짠 음식이 피부를 붓고 동시에 건조하게 만든다면 다음 조합은 피부를 칙칙하고 피곤하게 만들며 아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특히 50대 이후에서 더 그렇습니다. 바로 달걀을 라면과 가공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편리하지만 위험한 습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하루 일과 후 피곤한 사람들이 간단한 식사를 자주 선택합니다. 라면 한 봉지에 달걀 하나를 넣어 영양 보충을 하고 가끔 소시지나 햄을 몇 조각 더합니다. 보기에는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룻밤만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입술이 마르고 피부가 어두워지고 얼굴이 생기 없어지며 입가나 턱에 작은 염증성 여드름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날씨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날 저녁 식사가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라면과 가공식품에는 소금이 많고 나쁜 지방과 여러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밤에 이것을 먹으면 몸은 계속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생각만큼 깊이 쉬지 못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자도 피부 회복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밤에 피부가 쉬지 못하고 그 피로가 아침 얼굴에 바로 드러납니다. 이 조합에서 달걀은 상황을 좋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몸의 부담을 더 키웁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소화와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라면으로 무거운 식사 위에 달걀을 더하면 몸은 위와 간 배출기관을 먼저 돌봅니다. 피부는 또다시 맨 마지막이 됩니다. 그 결과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피부색이 회색처럼 변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59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저녁에 라면을 먹었고 항상 달걀을 넣으면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년 사이 피부가 너무 나빠지고 늙어 보인다며 병원에 왔습니다. 식사를 다시 살펴본 뒤 제가 요구한 변화는 단 하나였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던 라면을 줄이고 소시지와 햄을 완전히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녁에 소량의 밥, 삶은 달걀, 삶은 채소로 바꿨습니다. 일주일 조금 넘자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아침에 피부가 더 이상 회색으로 보이지 않고 잠도 더 잘 옵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실수는 하루쯤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수년 동안 반복됩니다. 피부는 크게 소리내어 항의하지 않지만 과부하된 밤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달걀과 잘못된 시간에 함께 먹으면 피부를 어둡게 하고 여드름을 쉽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식사 후에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피부과 임상에서 특히 50대 이후 사람들을 보면 달걀과 잘못 함께 먹을 경우 이것이 오히려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염증성 여드름을 쉽게 만들며 밤사이 빠르게 늙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아주 익숙한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달걀이 들어간 저녁 식사 후, 예를 들면 달걀찜, 달걀 프라이, 달걀이 들어간 국을 먹은 뒤에 많은 집에서 바로 달콤한 과일을 내옵니다. 잘 익은 감, 포도, 단귤, 때로는 과일 주스 한 잔입니다. 기름도 없고 튀긴 것도 없고 붉은 고기도 없어서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부가 더 어두워지고 모공이 도드라지며 입 주변이나 턱에 작은 염증성 여드름이 생긴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 피부가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먹는 시간과 조합입니다. 50세가 지나면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은 예전처럼 빠르고 유연하지 않습니다. 달걀이 들어간 식사를 하면 몸은 이미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직후에 단맛이 강한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이것이 몸 안에서 조용한 염증 상태를 만들고
피부는 그 신호를 아주 잘 드러냅니다. 이런 조용한 염증은 바로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열이 나지도 않고 심하게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에서는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밤사이 재생 속도가 느려지며 피부 표면의 유분과 수분 균형이 깨집니다. 기름기가 많은 피부나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에서는 반응이 더 분명합니다. 건성 피부인 경우에는 회복이 잘 되지 않아 주름이 더 또렷해집니다. 또 하나의 큰 오해는 과일 주스가 속에 부담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과일 주스가 통과일보다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저녁에, 특히 달걀이 들어간 식사 후에 단 과일 주스를 마시면 몸은 단백질과 빠른 당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생각만큼 깊이 자지 못합니다. 피부는 완전한 회복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얼굴은 훨씬 더 피곤해 보입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61세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식사를 매우 규칙적으로 했고 단백질이 부족할까봐 매일 저녁 달걀찜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과일은 피부에 좋다고 생각하며 식사 후에 잘 익은 감 한 개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턱 주변에 잔여드름이 계속 생기고 피부톤이 어두워 쉽게 맑아지지 않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본 뒤 저는 달걀을 끊으라고도 과일을 먹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달걀이 있는 저녁 식사와 과일을 최소 몇 시간 이상 떨어뜨리고 잠자기 직전에 단 과일을 먹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약 열흘 정도 지나자 피부가 눈에 띄게 안정되고 여드름이 줄었으며 아침 피부톤이 훨씬 고르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시간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시간과 조합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달걀처럼 단백질이 있는 식사와 함께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저녁이 몸의 속도를 낮추는 시간이지 혈당을 크게 흔드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을 좋아한다면 아침이나 오후 간식 시간으로 옮기세요. 그때는 몸이 아직 활동 중이고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꼭 먹고 싶다면 양을 줄이고 단맛이 강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잠자기 직전은 피하세요. 특히 단 과일 주스는 저녁에는 피해야 할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이 있는 식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이 건강해 보이는 얼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피부가 밤마다 조금씩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서 달걀을 피부의 강력한 편으로 만들어주는 3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50세가 지나도 피부를 더 탄탄하게, 더 밝게,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달걀과 함께 먹을 때 피부를 아주 빠르게 나쁘게 만드는 3가지 조합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완전히 반대로 돌릴 차례입니다. 달걀은 피부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을 올바른 상황, 올바른 음식, 올바른 시간에 먹으면 50대 이후 사람에게 피부를 강하게 도와주는 음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자주 잊히는 원칙입니다. 달걀을 먹을 때는 몸의 부담을 줄여야지 더 늘리면 안 됩니다. 즉, 달걀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것은 한국 가정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좋은 조합이며 피부에 미치는 효과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은 달걀과 채소, 그리고 싱거운 음식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자주 무시되는 방법입니다.
삶은 달걀이나 간을 거의 하지 않은 달걀찜에 데친 채소나 싱겁게 끓인 미역국, 소금이 적은 채소국을 함께 먹습니다. 이 조합은 달걀의 단백질을 몸이 부드럽게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채소는 식이섬유와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제공해 식사 후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소금이나 당으로 몸이 놀라지 않으면 밤에 피부가 회복할 조건이 좋아집니다. 다음 날 아침, 얼굴 붓기가 줄고 피부톤이 고르고 건조함도 확실히 덜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짠 달걀 프라이를 삶은 달걀과 채소로 바꾸기만 해도 일주일 안에 피부가 한결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달걀과 저녁에 먹기 좋은 따뜻하고 소화 쉬운 음식, 대표적으로 단호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녁은 몸의 속도를 낮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싱겁게 끓인 단호박국이나 단호박죽에 달걀을 살짝 풀어 넣으면 피부에 아주 좋은 저녁 식사가 됩니다. 단호박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비타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되지만 밤에 속이 무겁거나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조합을 먹는 사람들은 잠이 더 깊어지고 밤에 깨는 일이 줄며 아침에 피부가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피부에게는 깊은 잠 한 번이 비싼 화장품 여러 개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은 달걀과 과일을 적당히 그리고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과일은 피부에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자리가 중요합니다. 달걀을 먹을 때.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는 단맛이 강하지 않은 사과나 한국배를 소량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제공해 콜라겐 생성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소화도 돕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저녁에 달걀이 있는 식사 직후에 단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을 저녁에서 분리하거나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옮기면 많은 사람들이 달걀을 계속 먹어도 피부가 덜 칙칙해지고 여드름도 줄었다고 느낍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여성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거의 매일 달걀을 먹었지만 늘 짠 김치와 함께 했고 저녁 후에는 단 과일을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피부가 건조하고 어두웠고 눈 밑 부기도 심했습니다. 세 가지 조합을 적용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채소, 저녁에는 싱거운 단호박과 달걀, 과일은 오후로 옮겼습니다. 단 2주 만에 피부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화장품은 전혀 사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좋은 조합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달걀을 처리할 때 몸이 훨씬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염증 상태에 빠지지 않고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소금으로 과부하되지 않으면 피부는 밤에 우선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같은 달걀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점점 피부가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피부가 안정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50대 이후를 위한 아주 명확한 가이드와 함께 달걀을 올바르게 먹었을 때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7일 간단한 실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달걀을 잘못 먹으면 하룻밤 만에 피부가 나빠질 수 있고 달걀을 제대로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안정되고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입니다. 50세 이후의 피부는 식습관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르신들을 3가지 아주 분명한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 실천하기도 쉽고 안전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피부 상태가 비교적 괜찮고 큰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은 달걀을 계속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합만 바꾸면 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달걀을 먹을 때마다 덜 짜게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식사 직후 단 디저트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피부가 덜 칙칙해지고 눈 밑 붓기가 줄며 주름이 예전처럼 확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혈압,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거나 피부에 기미가 잘 생기고 염증성 여드름이 잘 나는 경우입니다. 이 그룹도 달걀을 먹을 수는 있지만 삶은 달걀이나 싱거운 달걀찜을 우선으로 하고 채소와 따뜻하고 소화 쉬운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달걀이 있는 저녁 식사와 분리해서 낮 시간에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그룹은 피부 반응이 빠른 편이라 며칠만 제대로 먹어도 피부가 덜 어둡고 훨씬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걀을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 갑자기 양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게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7일 실험을 권합니다. 특별한 음식을 살 필요도 없고 생활을 전부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7일 동안 기억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달걀이 있는 식사는 확실히 싱겁게 먹고 마른 생선이나 젓갈, 진한 국은 피합니다. 둘째, 달걀을 라면, 소시지, 햄 같은 가공식품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셋째, 달걀이 있는 저녁 식사 직후에는 단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고 싶다면 아침이나 오후로 옮깁니다. 식사는 아주 단순해도 됩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과 채소, 밥은 조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점심에는 싱거운 국이나 찜에 달걀을 넣어 먹습니다. 저녁에 달걀을 먹는다면 일찍 먹고 단호박이나 데친 채소처럼 따뜻하고 소화 쉬운 음식을 고릅니다. 복잡할 필요 없이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7일 동안 몸과 피부를 관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눈 밑 붓기가 줄고 피부 당김이 덜해지고 피부톤이 고르게 보이며 잠이 더 깊어졌다고 느낍니다. 이 변화는 화장품 때문이 아니라 몸이 영양을 더 편하게 처리하고 피부가 제때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경고 신호도 있습니다. 얼굴이나 발목이 심하게 붓거나 밤에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거나 밤에 심하게 목이 마르거나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있거나 아주 가볍게 먹는데도 염증성 여드름이 심해진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개인 진료를 대신할 수 없고 어떤 방법보다도 자기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달걀을 먹는 것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문제입니다. 달걀을 내게 맞게 먹으면 피부는 단지 예뻐지는 것을 넘어서 훨씬 안정되고 밤마다 들쭉날쭉하지 않게 됩니다. 50세가 넘었고 피부를 안에서부터 바꿔보고 싶다면 7일 동안 달걀을 제대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원하신다면 댓글로 앞으로 7일 동안 해보겠다고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신이 피부와 건강을 생각하며 더 의식적으로 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달걀과 함께 먹을 때 피부를 나쁘게 만드는 조합과 피부 회복을 돕는 조합을 모두 살펴본 뒤에도 5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달걀을 매일 계속 먹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이제 무서워해야 할까? 이제는 잘못된 두려움은 내려놓고 올바른 이해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두 가지 극단을 자주 봅니다. 한쪽은 달걀이 좋다는 말을 듣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달걀이 콜레스테롤, 염증, 여드름과 연관된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특히 50세 이후의 피부에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피부는 한 가지 음식에 반응하지 않고 지난 24시간 동안의 전체적인 식사 방식에 반응합니다. 달걀은 그중 하나의 연결 고리일 뿐입니다. 이 고리가 제자리에 놓이면 피부 회복을 돕고 잘못 놓이면 다른 실수를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달걀 하나 먹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하지만 문제는 달걀 하나가 아니라 그 달걀이 어떤 식사 안에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짠 음식과 함께 먹는지, 채소와 함께 먹는지, 라면과 함께 먹는지, 따뜻하고 소화 쉬운 음식과 함께 먹는지, 아침처럼 몸이 에너지를 쓰는 시간인지, 밤늦게처럼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인지, 이런 작은 차이가 다음날 아침 피부가 상쾌해 보일지, 피곤해 보일지를 결정합니다.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피부는 강한 자극을 원하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안정감을 원합니다. 젊은 피부는 하루쯤 짜게 먹고 하루쯤 달게 먹어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피부는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작동해온 시스템과 같습니다. 밤마다 몸에 과부하를 주면 피부는 그 결과를 칙칙함, 빠른 주름, 탄력 감소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달걀을 제대로 먹는 목적은 하룻밤 만에 피부를 확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회복해야 할 밤을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피부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바꾸지 않고도 저녁 식사만 바꿔서 몇 주 후 피부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아주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달걀을 먹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 식사는 너무 짜지 않은가? 이 식사는 가공식품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 식사는 밤에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피부가 나쁘게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자주 그렇다고 답하게 된다면 피부가 나빠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극단적인 식이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던 작은 실수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걀은 식사에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아주 명확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습관대로 달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 전체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을 통해 아마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피부는 아무 이유 없이 하룻밤 사이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 특히 매일 먹는 식사에서 달걀을 어떻게 함께 먹었는지에 대한 몸의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달걀 자체가 피부를 어둡게 하거나 주름을 만드는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하게 반복해온 세 가지 잘못된 먹는 방식이 피부를 피로하게 만들고 더 빨리 늙게 만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달걀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피부에 해가 되는 3가지 조합을 피하고 이 영상에서 소개한 3가지 현명한 조합을 선택하기만 해도 피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일 식사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몸에게 7일의 시간을 주세요. 반응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변화해보겠다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피부가 그 대답을 아주 분명한 결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